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민년 운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이민년의 전반적인 어떤 언제부터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민년이 가지는 어떤 운적인, 그쵸? 대세운적인 월운까지 해서 어떤 기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민년이 주는 여러 가지 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민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이민년이 가지는 의미는, 일단 이 이민, 지지적으로 보면요, 이는 우리가 생지, 인신사회가 생지잖아요. 일단은 움직이는 기운, 활동적, 활동성, 시작. 특히 임목은요, 이게 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시작, 발진, 어떤 그런 기운을 뜻합니다. 생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그리고 이는 삼합의 화, 삼합의 생지인데 인옷을 운동을 시작하는 이 생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방합, 방합의 생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 묘, 신. 그러니까 어쨌든 활동적, 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면서 뭐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사건 사고를 뜻하기도 하니까 그런 우리한테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축년보다는, 신축년은 축은 겨울의 끝자락이고 1월달이면서 1월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묘, 입고하는, 정화를 입고 임묘하는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좀 경직되어 있는 상당히 그런 모습입니다. 신축, 특히 신축이. 근데 이민년은 어쨌든 이 목에, 임목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이런 모양이 있고, 또 이게 인이 뭐죠? 호랑이잖아, 호랑이. 호랑이가 얼마나 밀림의 왕입니까? 활동성이 엄청 강한 거죠. 그리고 임목은 이제 무병갑을 지장간에, 무병갑을 여기 중기 봉기로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목을 지향하기도 하면서 이 갑목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갖고 일단은 인의 목적은 병화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밝은 세상, 활발한 세상, 넓은, 그쵸? 그런 기운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호랑이의 기운이니까 이게 엄청 활동적이고 날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워, 힘, 신통력, 어떤 권력성 을 갖고 있는 글자기도 합니다. 호랑이니까. 거기 또 어떤 호랑이? 검은 호랑이. 그렇죠? 그리고 이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천간의 양의 이 수가 양의 지지목을 생해주니까 이 천간의 기운은 지지를 생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목 이주의 어떤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지만 임수가 아직 천간에 떠 있으니까 생해주기도 하면서 기운 자체는, 임수는 뭐죠? 임수? 이게 이제 뭐 계절로 따지면 겨울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밤. 그 다음에 수니까 응축, 저장, 지혜, 생각, 어둠,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근원, 원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임수는 양의 수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이렇게 응축하는 이런 기운이 이제 수의 기운이죠. 근데 목은 여기에서 이제 발산을 하려는 기운인데 이 겉에 테두리를 싸고 있는 것은 임수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임수가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주긴 하지만 전반적인 배경이나 천간은 그런 기운이잖아요. 기운은 임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연은 그렇지만 이게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게 이제 4월, 5월, 6월, 7월은 여름은 돼야 임수가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이미 사이에 절지가 되고 임오태지, 그쵸? 이렇게 되면서 임미진에는 임묘지가 되는 거죠. 그쵸?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서 요때는 돼야 임수가 조금 활동력을 힘을 잘 못 써서 우리가 임목이 나아가고자 하는 화해로 가는 기운이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민월, 개묘월까지도 조금 여러분들이 시작은 하긴 하지만 막 성과가 드러나거나 막 큰 변화가 우리한테 눈으로 보이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 전에가 이제 개묘월이니까 뭐 개수가 이제 뭐 뜨기는 목이 있지만 아직 개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민어를 체감해서 활동적으로 막 뭔가 성과가 드러나고 하기에는 조금 갑진월 이후로 돼야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 이민월이 어쨌든 신축, 경자 신축, 봄보다는 아직 겨울보다 해자축년을 기해 경자 신축의 겨울의 해를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잘 지나왔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진짜 이게 오면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힘들었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저도 정화일간이거든요. 제가 정유 일주인데 저도 이제 기해, 경자, 신축, 정화가 자수의 절지고요. 임묘지입니다. 뭐 정해가 이제 천을기이면서 태지긴 하지만 그래도 절묘지를 가야 되니까 저도 옴짝달싹하고 엄청 답답하고 스스로 막 나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하면서도요 아무튼 그냥 유튜브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공부를 그냥 전달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지 제가 이거 뭐 상담을 막 또 유치하고 막 전화번호를 제가 막 오픈하고 제 연락처하고 뭐 상담합니다 이렇게 막 나대지 않고 그냥 유튜브 제 공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 저는 제 이제 운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제 아직 사지입니다. 아직은 나대기에는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민 개묘 그렇죠? 정묘 이제 편인 이게 병지로서 조금씩 나아진다. 그렇죠? 아픈 사람들 마음 하는 이제 또 천간으로는 편관이 또 오네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근데 저한테는 또 이 무신 시거든요. 제가 전 개수가 와도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개수가 날라오면요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무토 상관 합살해서 무게합으로 힘들긴 한데 잡아주는 어떤 그런 저의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이렇게 개념적인 내용만 우리가 뭐 아는 것도 큰 공부가 되긴 하지만 사주를 좀 잘 풀어내려면 그가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글자를 좀 보게 되는데, 자, 일단은 천을귀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민년에. 자, 임목을 천을귀인으로 갖는 천간은 어떤 게 있죠? 자, 신금. 신금의 천을귀인은 임목과 오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년, 인이 왔기 때문에 임수일간한테는 임목이 이게 정제입니다. 천을귀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살이 있죠. 신살. 신은 긍정적인 의미고요. 살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인데, 아무튼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뭐 격각살이나 무슨 상문조격살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살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신살만 이렇게 보니까 20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음양 차착살, 뭐 먼살 뭐 하는데, 뭐 고신과 화석살도 있고 그것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긍정적인 살이 한 20% 정도, 부정적인 살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완벽하게 완전한 긍정이다, 완전한 부정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살의 대표적인 게 뭐 백호살이 있죠. 백호. 혈광사. 그쵸? 옛날에는 호랑이에 물려가서 죽는 살이다. 근데 요즘 백호살, 뭐 갑진이나, 그쵸? 갑진, 을미, 병술, 병청, 무진, 기, 경, 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백호살 7개, 개축 써볼까요? 개축, 정축. 7개가 이제 백호살인데, 그쵸? 내 친구 백호가 갑진 병술이라고, 그쵸? 입술도 안 떼고 정축객죽 무진장 마시다가 의미하며 객사했다. 전 이렇게 좀 옛날에 초창기 때 외우긴 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백호는 대표적인 안 좋은 어떤 신살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백호살이 있으면요, 프로, 전문가를 봅니다. 피를 본다. 그쵸? 피. 의사. 그쵸? 연장을 다룬다. 요리사. 어떤 압력성 있는 힘든 어떤 그런 프로 전문가. 그쵸?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풀릴 수 있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아무튼 그래서 이 천을귀인은 이 긍정적인 신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좋은 신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도 있고, 귀인도 있고, 막 그런 운인데, 특히 정제가 귀인으로, 천을귀인으로 오기 때문에, 정제는 일단은 돈도 큰 돈은 아니지만 착실한 따박따박 적금 같은 돈이죠. 적금이나 봉급, 그런 쪽에서 좀 혜택이 있다. 그러면 봉급도 뭐 잘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성도 강하고. 근데 여자, 부인 복이 있다, 처복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금일간은 어쨌든 내년에 기본적으로 50보 먹고 들어갑니다. 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뭐 50보 먹고 들어간다는데, 똥개는 아니고
어쨌든 신금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내년에 이민년, 임수는 금생수 상관, 천간으로는 상관이 떠서 약간의 어떤 내 능력이 오버되게 발휘되거나 구설이라든가 진로 변경이라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치는 게 상관이니까, 정관을 치는 게 상관이니까 좀 남자나 남편과의 어떤, 남편이 꼴보기 싫어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정제니까 따박따박 돈, 뭐 이혼을 해서 뭐 위자료를 받을까? 그거는 편제인데. 어쨌든 그런 기운이 이제 들어온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천을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여자 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관생제 하는 거죠. 상관생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거를 활동을 벌려서 재물복이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운. 신금일간을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지지나 뭐 이 운세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이나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기초 있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공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천을기인을 맞이하는 신금일간 일단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 있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천을기인 이제 신사를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들 뭐 공망을 한번 볼까요? 공망. 내년에는 인묘 공망 중에 이렇게 공망은 두 글자씩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공망 강의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공망은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해서 두 글자씩 묶어서 공망에 들어오는데, 인묘가 공망으로 들어오는 일주를 좀 보면 일단 갑진, 일단 공망은 일단은 조금 뭐랄까,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공망이 무조건 나쁘다, 공망도 우리가 뭐 신살로 보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어떤 걸로 많이 이제 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자꾸 부족하고 안 되고 마음이 허하고, 뭐 재성이 공망이다 그러면 돈을 벌어도 자꾸 돈이 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고, 관성이 공망이다 그냥 취직을 했는데 뭐 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이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해서, 이 공망이 또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비운 것을 계속 채우려다 보니 어느 순간엔가 달인이 돼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요즘 해석을 하니까, 어쨌든 공망이 있으면 좀 부족한 거죠. 그 분야가 부족한데,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갑을, 병, 정,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그래서 이 10개, 그쵸?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10개의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인묘 중에 내년에 이민년이 들어와서 공망의 해를 살게 된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 좋다. 사주는 이 공망 하나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일간 하나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세운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주를 보는 수단, 스킬들이 있잖아요. 도구들을 가지고 또 그것만도 아니고 물상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우리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공부하니까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힌트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져보면 인이니까 이 갑을일간 한테는 인이 이게 비겁이 됩니다. 비겁. 그렇죠? 자, 이게 병정일간 할 때는 이게 인성이 되죠. 병정일간 할 때는 인목이 인성이 되고, 그렇죠?
무기한테는 관성 공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신할 때는 이게 재성 공망. 자, 임계일주에는 식상 공망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공망은요, 궁성하고 십성하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궁성하고 십성을 가지고 보는데, 궁성, 예를 들면 월지가 공망이다. 그쵸? 공망은 지지에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지가 공망이다 그러면 집 떠나 산다. 그 다음에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환경에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나 약간 이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하는,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쵸?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시지가 공망이다. 그러면 자식이잖아요. 노년, 자식. 뭐,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마음만큼 이렇게 잘 따라주지 못한다. 자식을 옆에 가까이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십성은 그러니까 이제 갑진이나 을사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비겁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은 뭐죠? 일단은 이 지지니까 근, 뿌리, 비견, 겁재, 동료, 경쟁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쵸?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동업을 하려고 하고 이만큼 같이 벌어서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빵꾸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좀 당할 수도, 심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갑진 을사 일주는 또 나중에 제가 일주별로 하겠지만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 공망을 또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사주 풀이하다 보니까. 자, 병호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호합, 인미기문을 또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인진, 인사형, 특히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민이 들어와서 인사형 작용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형살과 공망이 겹쳐지니까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욕상관을 깔고 있는 활동적인 그런 일주다 보니까, 특히 이 비겁하고의 사람과의 관계, 동료, 경쟁자, 직장 뭐 그런 거의 관계에 내 뿌리가 돼 주어서, 내 근이 돼 주어서 좋긴 한데, 그만큼 또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힘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겁재와 비견의 특성인데, 겁재는 훨씬 더 뜯어가거나 나한테 받아가는 걸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내년에 을사는 겁재가 들어오면서 이게 공망까지 치니까 여러분들 좀 포인트 탁 체크를 해 놓으시고, 병호 정미 일주 같은 경우 인성이 공망이다. 인호합, 사회적으로 내 일지와 합을 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성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인성은 공부, 계약, 문서죠, 문서. 그다음에 이제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성은 또 관인소통에 인자하게 되는 거죠. 관인소통. 근데 이게 공망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 인성은 또 마음이잖아. 생각.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는 하지만 잘 안 채워져요. 내가 뭔가 그리고 기문,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정관을 합을 해서 했지만 기문이 오니까 어떤 사람과의 내가 뭔가를 계약서를 쓰는데 뭔가 홀린 것처럼 막 잘못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인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또 공망이다 보니까 자꾸 허점이나 내가 신경을 잘못 쓰고 하면 이게 조금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신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이 공망이네요. 그렇죠. 인목이 무토나 기토한테는 편관과 정관의 인데,
또 지져보면 이게 관성, 공망이면서 인신충을 하고요. 인유원진을 또 하죠. 인신충, 인유원진. 그러니까 내 관성이 공망이면서 충을 맞아. 자, 그럼 어떤 현상일까요? 일단은 관성이니까 내 직장, 내 남자.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고란일주인데 인목이 와서 인신충을 때린다. 배우자궁에 문제가 뭐 생기겠죠. 또 관성인데 관성이 와서 뭐 충하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성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관성이 들어와서 내 배우자궁을 친다. 연애사나 이성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뭐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관성이 빵꾸가 난다. 남자가 멀어진다. 직장에서도 조금 아웃사이더로 밀려날 수 있다. 인유 원진. 원진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아무튼 그런 데서 관성에서 오는 공망적인 부분이 또 있구나 하시면 되고 경술 신해 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재성이 공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은 내가 이제 지갑을 갖고 있어. 근데 지갑에 빵꾸가 나가지고 동전이 자꾸 셉니다. 동전 지갑이. 그런 벌고 자꾸 벌고 해도 난 채우는데 이게 재물로 따지면 이게 자꾸 이제 새 나가는 어떤 그런 기분이죠.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재성은 현실 감각, 계산,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꾸 허점, 빈 곳을 자꾸 보여서 그런 깔끔하게 매점, 깔끔하게 어떤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술, 그래서 어떤 뭐 공엽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고 인해 합, 일지와 합을 하네요. 신의 일주. 그럼 이민이다. 금생수. 그러면 상관의 상관의 정제가 상관생제 하지만 그쵸? 신의 일주한테 이민은 상관이면서 상관으로는 상관이고요. 밑으로는 정제해서 상관생제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인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천을귀인이잖아. 천을귀인이 상관생제에서 좋긴 한데 많이 벌지만 또 이렇게 재성이 공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새 나가는 어떤 돈은 조금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인해 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해 합을 하니 이게 딱 붙어서 재성이 딱 붙어서 그럼 뭐 나쁘진 않아. 그리고 이때 뭐 상관생제하면서 재성운이 들어와서 합을 하고 천을귀인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약간 공망이 끼니까 이렇게 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막 들어간다든가 계약을 했는데 뭐 예식장하고 좀 잘 안 맞는다든가 손님 뭐 100명, 200명을 신청을 했어요. 200명이 손님이 온다. 식사 신청을 했는데 뭐 100명만 온다든가 약간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겠다.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임자나 개축, 그쵸? 은 식상이 공망이다. 식상. 내가 표현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이제 공망으로 발현을 한다. 천간지지로는 비겁이 들어왔다. 경쟁하고 어떤 그런 협업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는데 식상이 공망이다. 내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식상은 또 내가 생하는 거니까 내 어떤 내가 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설비,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식상을 넓혀가니까 내 활동력도 되고 그게 공망이다 보니 건강상이나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식상 공망, 식상 어떤 표현 그리고 식상이 공망이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상관이나 했는데 공망이다 그러면 약간 본의 아니게 약간 허당 그렇죠? 아니면 허풍 쪽으로 이렇게 또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고 간단하게 좀 하려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그냥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뭐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는 강의면 끝까지 보는 것이고 잘 안 맞으면 뭐
자, 이제 다음은 삼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 사실 저는 삼재를 사주를 볼 때 거의 보질 않아요. 보지 않는데, 상담하다 보면 삼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 3년 동안 재수 없다, 힘들다,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뭐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삼재는 일단은 지금 인년이 도래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묘 3년이라고 하면 이민, 계묘, 갑진. 그래서 이게 2022년, 내년, 23년, 24년. 인묘진 3년 동안 힘들다, 재수없다. 누가. 자, 이때는 이제 진을 기준으로, 신자진. 신자진 띠죠. 신자진 띠. 그래서 신자진이면 신은 원숭이, 자는 쥐, 이는 용띠. 신자진 띠가 이 삼재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삼재와 날삼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져서 이게 저는 임묘진은요, 신자진 띠는 임수의 삼합에 생지, 왕지, 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준은 이 뒤에 있는 이거를 진토를 기준으로 신자진 삼합에 인묘진의 12운성적인 기운은 뭐냐면요, 병, 사, 묘입니다. 임수를 보면, 이민, 병지, 임묘가 사지, 진토는 임수의 이제 묘지로서, 그래서 기운 자체가 병사묘로 점점 안 좋아진다. 그쵸? 근데 병사묘, 그 다음에는 이제 갑진, 을사죠, 을사년. 그러면 사는 이게 임사한테 절지. 그러면 안 좋았던 거를 끊어내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해가 다시 을사년 2025년부터 이 신자진 띠한테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병사묘를 이거를 이제 12신살로 풀어내면요, 역마, 육해, 화계를 뜻합니다. 너무 바쁘게, 그쵸? 힘들 정도로, 병들 정도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육해, 여러 가지 이제 해가 되는 힘든, 죽을 만큼 힘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화계, 모든 것을 덮고 나 죽었어 하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3년을 보내야지 여러분들 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삼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크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도 쥐띠거든요. 저 임전년생이니까. 그럼 저도 이제 올해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은요, 내가 근심하고 쓸데없는 걱정하면 그게 또 이 병이 돼서 실제로 발현을 합니다. 저는 뭐 삼재를 잘 믿질 않고,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두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재적인 기운도 이민년이 주는 어떤 의미, 좀 이렇게 우리가 참고적으로 사주 공부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압.
천간지합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한번 어떤 일주인가 볼까요? 이민년의 정해, 이 정해 일주 같은 경우는 관성이 들어오나요? 관성으로, 이게 관성 정관이죠, 정관. 정관이 합을 하고요. 이건 정인. 목생화니까 정관 정인의 합을 이렇게 해서 일단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반듯한 공증받은 인정받은 어떤 그런 기운으로 내년 한 해가 좀 잘 쓰일 수 있다. 그렇죠? 나쁜 기운이 아니니까.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정관이죠. 해가 정관에 이게 천을귀인입니다. 또 일주 자체도 좋은 일주인데 내년에는 더 좋겠다. 정해일주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천간지합이 돼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쨌든 정관과 정인이 와서 합을 해주니 내가 인정받고 뭐 직장에서 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부 남녀 간의 관계도 이렇게 돈독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천극지충, 우리가 뭐 천충지충이라고 하는데 천간에는 충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간은 극이다. 그러면 이민년에 자, 천극. 자, 이거는 거 병화. 신. 병신일주.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편관으로 다가오고요. 임수가. 자, 이게 이제 편인. 이게 장생이네 또. 그러니까 이제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어쨌든 임수 편관이 와서 편관은 일단 힘든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힘든 뭐 사고도 되고 뭐 병마도 되고 하는데 하지만 또 편관이 오니까 뭔가 멋들어진 타이틀, 힘들지만 인정받는 거, 확 떡상하는 거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이 임수가 이렇게 합쳐지면요 이게 광희상형이거든요. 넓은 어떤 멋들어진 호수에 태양이 멋있게 떠서 그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딱 빛나는 상당히 그 호수에 그 태양빛이 비쳐서요 쫙 멋있는 풍경이 멈춰지는 어떤 삐까뻔쩍한 멋있는 그쵸? 편간의 어떤 이 카리스마와 멋있는 하는 그런 게 확 올라가는데 그게 또 힘들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인신충을 또 일으키니 일주라고 하면 이게 배우자궁을 와서 인신충을 하니 뭐 배우자궁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편제하고 편인이 하니 이제 어떤 문서 계약을 잘못해서 내 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병화의 인성은 이게 또 장생의 기운이니까 이게 또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나를 또 살리고 후원해주는 또 기운이다 보니 이게 좀 복잡해요. 이건 잘 봐줘야 돼. 그래서 요게 참고로 그냥 천국지충하는 어떤 일주가 이런 것이 있겠구나.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면 사주를 볼 때 병신일주라든가 정해일주가 이렇게 딱 오면 아 천간지합이구나, 아 천국지충이구나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12신살적인 기운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12신살. 제가 강의 계획은 지금 12신살도 하고 12운성도 하고요. 격하고 용신도 하고 대운세운도 이제 다 순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참고로 어차피 여러분들 뭐 제 유튜브만 보시는 분은 또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 것도 보고 뭐 초학자들도 있고 이미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보면 12신살은 기본은 연지 기준입니다. 연지.
이게 기본은 연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요즘은 일지, 또 일간, 월지 기준으로도 이제 이렇게 보고, 어플을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을 보면 12신살에서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연지 기준, 일간 기준, 일지 기준, 이렇게 뭐 일지 기준이나 일간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 이민년이 이렇게 이제 오니까, 이민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민년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11신살도 전부 다 지지의 계절 삼합의 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호술띠, 그 다음에 목, 해묘미띠, 사유축, 사유축띠, 신자진. 자, 뭐 동물은 안 써도 되겠죠? 호랑이, 오는 말, 술은 개, 해는 돼지, 묘는 토끼, 미는 양, 사는 뱀, 유는 닭, 축은 소, 신은 원숭이, 자는 쥐, 지는 용. 띠죠. 다 알고 계시죠? 인호술띠한테는 이게 이제 이민년이 이게 지살입니다. 지살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고, 자, 해묘미한테는 인호술이, 그러니까 인이, 해묘미띠한테는 이게 망신이고, 자, 사유축한테는 인이 겁살, 망신살. 그 다음에 신자진띠한테는 인이 역마살. 요건 이제 제가 나중에 11신살 들어가면 쉽게 해서 이렇게 지살, 뭐 망신살, 겁살, 역마살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요령이 있거든요. 강의법이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금방금방 나오니까 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의미도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미나 뜻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호술띠는 기본적으로 이 연지는 연지 기준이거든요. 연지는 이게 조상, 해외, 국가 적으로 이런 기운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인호술띠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지살은 시작하는 어떤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동, 홍보, 광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동, 변화, 시작 하는 기운인데, 지살하고 역마살의 차이, 둘 다 이동이거든요. 이게 이동, 변화,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지살은 내가 희망해서, 그쵸? 내가 좋은 일로,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해서, 이거는 이제 이게 능동적인 이동을 뜻하는 것이고요. 역마살은 이게 수동적,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집을 내가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 그쵸? 그럼 지살의 영향이겠죠. 근데 전세 계약이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간다. 그럼 역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운이, 지살의 기운이 들어온다. 해묘미띠, 특히 해묘미띠는 이게 망신살이니까, 우리 흔히 망신살 뻗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신살은 남한테 좀 굽신굽신하고 좀 부끄럽고, 그 다음에 남한테 좀 망신당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안 좋다? 그쵸.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망신살은 내가 괜히 나대서 뭐 이렇게 망신을 당할 수 있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좀 뭐랄까, 불륜 관계나 바람나고 하면 옷을 좀 자주 벗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사랑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벗는 어떤 그런 살, 그게 나중에 잘못돼서 걸려서 망신당한다. 그리고 망신살은 또
병원 가면 우리가 환자복으로 갈아입기도 하고요. 엉덩이를 까고 주사도 맞고 하니까 좀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플 때도 망신살이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어떤 이 나보다 좀 높은 사람, 그쵸? 망신은 나보다 한 끗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묘미는 이게 목의 삼합이고요. 이는 인옷을 화의 삼합의 시작이니까 목생화하니까 내가 생하는 어떤 나보다 윗단계 위에 사람이니까 나보다 조금 위에 사람, 내가 굽신굽신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한테 좀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좀 이렇게 인사하고 부탁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망신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해묘미띠한테는 자주 발생하겠다. 사유축띠, 뱀띠나 유는 닭띠나 소띠한테는 이 겁살인데, 겁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갑자기 이라는 어떤 갑자기 의도치 않게 좀 가장 최악의 뭐 겁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폭행을 당한다든가, 그렇죠? 안 좋은 조금 의미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사기를 당한다든가, 겁탈 당하는 어떤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조상이나 해외에 나가서 그럴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국가가 갑자기 나한테 차압이 막 들어와. 돈을 막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납세를 조금 안 했어.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사유축띠는 내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차압 들어갖고 막 빨간 딱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겁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세무국에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의 살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준비하셔야 되고,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역마살,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쵸?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장돌뱅이 뭐 해가지고 역마, 말마자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말을 타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파발마,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돌뱅이로 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뜻했지만 지금은 운수, 그쵸? 운수를 얘기하기도 항공. 신자진띠는 내년에 해외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즘은 인터넷, 책상에 앉아서 세상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역마살. 그래서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되게 활동적이고 역마 왔다 갔다 하는 변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그러니까 지살하고 역마살을 제가 능동적인 이동이냐 뭐 수동적인 이동이냐라고 분류를 하긴 했지만, 지살이나 역마살은 어쨌든 돌아다닌다, 움직인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오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게 일지기준이면 또 이게 바뀌겠죠? 바뀔 수가 있어. 그리고 일간 기준이면 또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려고 12신사를 이제 사주풀이 할 때 보긴 합니다. 보는데 이게 어떤 지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 사건의 패턴이라든가 행동 유형, 나한테 처해지는 어떤 그런 그해에 두드러진 환경적인 어떤 그런 인자거든요. 신살이라는 게. 근데 연지를 기준으로 보고요. 일지는 나죠. 나. 그리고 또 뭐가 되죠? 배우자. 배우자한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내 현실적인 모습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일간은 내가 이런 기운이 본격적으로 동한다. 일지는 내 몸, 배우자, 그 다음 내가 주체적으로. 연지는 그런 큰 환경적인 요소죠. 왜냐? 국가, 조상, 해외 인자로 우리가 풀이를 하니까.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신뢰는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또 12신사를 강의할 때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목이 들어올 때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수를 제가 한번 다 핵심적으로만 해볼게요. 자, 지재 자가 있다. 그쵸? 그러면 일간을 모르니까 뭐 십성은 따지진 않습니다. 자의 인이, 그러니까 이민년이니까 일지든 월지든 연지든 시지든 이 인이 들어오면요, 이것은 내가 수생목을 해야 되는 기운인데 이 수가 인목을 잘 생하질 않아요. 자수는 왕지잖아, 그쵸? 왕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각이면서 상문조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원활하게 생해지지가 않아요. 격각은 이 뿔각자를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뿌리를 뜻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소가 이렇게 있으면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뿔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이격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잘 합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체, 지연, 답답, 코드가 안 맞다. 격각사를 하고, 상문조격은 내가 뭐 주변에 친인척, 문상갈일이, 엄밀히 따지면요, 상문조격은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상문은 내가 문상을 가는 거예요. 문상 간다. 그러면 내 친인척이 뭐 돌아가셨다. 문상 관리를 생기는 거. 조격은 내 부모, 그 다음에 뭐 아무튼 혈연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내가 객을 맞이하는 겁니다. 상주가 돼서. 그쵸? 내가 상주가 돼서 완전히 조금 내 친인척이 돌아가셨다라고 퉁치기에는 상문조격이 의미가 또 세분화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상문조격을 잘 읽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문조격살은 어쨌든 이걸 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별도로 격각살, 상문조격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자수가 있는데 인목이 들어오면요, 자인, 이건 조객살이 됩니다. 조객살.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일가 친척, 내 부모님 누가 이렇게 조금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보고, 어쨌든 인목이 자수가 있는 글자는 이게 격각살, 그쵸? 상문 조격살이 된다. 원활하게 생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뻗친다. 자, 지지인. 자, 축. 축이 이게 들어와서 하면, 이게 축은 이게 목극 토를 하지만 지지는 생극제어가 아니라 하평충파일을 위주로 보라고 그랬죠. 생극제어를 물론 일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하고 인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극을 하고 밀긴 하지만 내 사주에 축이 있다 그러면 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암합의 끈끈함. 자, 겉으로 보기에는 축이 인을 해서 뭐 목극 토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도 인은 지장간에 무병각, 지장간을 품고 있고요. 축은 개신기에서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해서 천간, 그 지장간 세 글자가 모두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지체. 겉으로는 극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답답, 이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올해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사주가 있다면 이 축은 또 입목을 엄청 기다리거든요. 추운 겨울에서 이 꽃피는 봄을 입춘절을 기다리긴 하지만 쉽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함, 지연, 더딤, 그쵸? 더디다.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끈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인. 자, 축인. 이민년에 또 뭐 인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인은 지살이고 역마살이고 한데, 어쨌든 이게, 이민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인목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마든 지살이든 망신이든 겁재든 겁살이든 이게 가중이 돼서 활동력이 커지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압력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커진다. 묘가 들어왔다. 묘. 그러면 뭐 사주에 묘가 있는데 인이 들어왔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뭐죠? 인묘. 이건 방합. 방합의 반합의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제 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묘진 방합을, 이게 뭐 진까지 있다 그러면 사주에 인묘진 목의 방합이 완벽하게 짜여지지만 진이 없다 그래도요, 어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적으로 방합이니까 가족적, 혈연적, 동문 뭐 이런 데서 합을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합이 아니라 방합이니까 가족의 합이니까. 묘진. 자, 진. 그러면 여기 사이에 허자로 묘가 이제 생성이 될 수, 인묘진에서 목방합. 방합의 기운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인하고 진은요 또 결정적으로 격각입니다. 상문조객. 코드가 잘 안 맞고 지연, 지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방합에 왕재가 빠지면 전부 격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인진. 그래서 이 목극 토를 해서 극을 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조금 목방합의 기운이 짜지기도 하지만 격각이나 상문 조객의 기운도 읽어줘야 된다. 왜냐면 인은 인옷을 화의 생지고요. 진은 신자진 수의 묘지잖아요. 그 코드가 잘 안 맞아. 그쵸? 자, 인진. 자,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인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걸 읽어내고 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것은 이런 글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민년이 들어왔다. 진, 자축, 인묘, 진, 사. 이렇게 지제 사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인사형입니다. 인사형. 깎고 조정하고 마치고 형살, 구설, 재판, 소송 어떤 이런 갈 수 있는데, 인목하고 사화는요 생지에, 그쵸? 활동적인 생지죠. 뭔가 시작하면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코드가. 그래서 서로 조금 깎고 맞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잘 뭐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뭐 진짜 구설, 소송, 수술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뭐 만약에 뭐 허리가 안 좋다, 무릎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뭐 장기를 떼내기도 하고 뼈를 연골을 바꿔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쵸? 인사형. 이게 이제 사가 일지다. 그러면 내 몸, 내 배우자에 관련된 것이고, 사가 월지다. 그러면 내가 내 부모,
그쵸? 내 형제, 부모, 내 직장, 환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있는 것이고, 사가, 이게 뭐 연지다, 연지. 연지면 뭐예요? 국가적으로, 조상적으로, 해외적인 어떤 그런 형살이 동한다. 시지면은, 사가 시지에 있다. 그러면 내 노년에, 그쵸? 뭐 이제 십성을 따지면 뭐가 되겠지만, 내 자식이, 연은 자식이, 신은, 연을 신은 자식이니까, 자식이 어떤 그런 형살의 어떤 구설에 쌓일 힌트를 가지고 있구나. 5가 있는데 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삼합, 반합 따져서 5가 있으면 인이 이게 목의 기운이 아니라 이제 화의 기운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거 이제 조후의 영향, 축고도운, 그렇죠? 이 화가 강해지니까 어떤 이 생하는 기운이 목이다. 그러면 어떤 식상의 기운이 많아지는 거죠. 화. 그리고 내가 화일간이다 그러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삼합, 반합의 조우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왕지를 갖고 있는데 인목에 생지가 들어와서 삼합의 기운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주춤주춤 하는데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일단은 사회적인, 직업적인 목적이 있는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인데 인목이 목생화하면서 화로 삼합으로 화의 기운으로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추이를 잘 봐야 돼요. 금일간이다 그러면 이게 관성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화극금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수일간이다 그러면 재성의 기운이 강해진다. 내가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면 돈 많이 들어와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약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달신약이 돼서 내가 몸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데 봐주긴 하는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봐야 된다. 술. 인오술. 인술이 들어오면 이것도 이제 허자로 5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술도 술토가 있는데 인이 들어오면요. 이 술은 토의 기운도 있고요. 그렇죠? 신유술에 금의 기운도 있고요. 인오술에 화의 기운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술 충미는 세 가지 기운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이 들어오면 이 세 가지 기운 중에 술의 기운에 이제 발휘하려고 준비한다. 수의 기운을 발휘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왕지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왕지도 있다 그러면 인오술 삼합이 완벽하게 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술토가 가지는 어떤 그러니까 술이 있을 때 인이 오면 어쨌든 예를 들면 사주에 술하고 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신술. 예를 들면 신술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신유술에 어떤 금의 방합을 비스무리하게 짜고 있었는데 인신충 때리면서 인술 하니까 금의 기운을 몰아내고 화극금하면서 화의 기운으로 이 전반적인 지지의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걸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되고, 이민의 이제 해. 자, 해가 들어왔다. 그럼 이건 인의 육합 되네. 그쵸?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해가 와서 나와 육합이 돼서 이게 뭐 남녀의 합, 육체의 합, 개인적인 합으로 육합은 뜻하는데 어쨌든 이미 해가 있으면 인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생목을 하면서 내가 인목에 힘을 실어주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끌어안는 어떤 그런 기운이니까 합으로 묶인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요. 묶여서 답답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주의 원국을 봐야겠죠? 해, 자. 다 했죠? 이제 자축, 임묘, 진소미, 신술에.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년 운세를 우리가 이제 풀어내려고 하면, 뭐 전반적인 이민년의 기운도 알아야 되고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쭉 그런, 병신년부터 흘러온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년, 신축년을 지나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민년 이렇게 흘러가는 년의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월, 그렇죠? 이민년은 또 공교롭게 이민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신축년은 신축월로 또 끝나네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민년이 일단 신축년보다는 확실히 겨울보다는 봄이 오니까 활동적이긴 하지만 좀 성급해질 수가 있으니까 워워워 하면서 조금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을 10, 11, 12월, 1월, 2월까지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민년 이제 사주적인 힌트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